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매일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노력한다.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가? 당신은 바쁘다. 하지만 발전하지 않는다. 당신은 똑똑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다. 움직이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하나의 핵심 원칙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 없이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불만을 토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진정한 돌파구를 만드는 그 원칙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겠다. 번호 1. 정체 상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퀴 속의 햄스터처럼 돌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씻고, 옷을 입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든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똑같이 반복한다. 당신은 바쁘다. 정말 바쁘다. 할 일 목록은 항상 가득하고 스케줄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가?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당신의 은행 계좌는,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꿈은. 정말로 솔직하게 답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한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당신은 2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3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5년 전과 똑같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체 상태다. 물리학에서 정체란 움직임이 있어도 전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바퀴는 돌지만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엔진은 돌아가지만 연료만 소모될 뿐이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렇다. 에너지는 소모되고 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매일 직장에 간다. 업무를 처리한다.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회의에 참석한다. 이메일에 답장한다. 그런데 1년 후, 2년 후,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당신은 매일 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헬스장에 간다. 러닝머신을 뛴다. 웨이트를 든다. 그런데 몸매는 여전히 똑같다. 체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건강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신은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세미나에 참석한다. 노트를 정리한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다.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 노력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 바쁘다는 것을 생산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진실은 냉혹하다. 당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가? 왜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얻지 못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에게는 방향이 없다. 당신은 목적지를 모른 채 운전하고 있다.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난 것이다. 나침반 없이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으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을 모르면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체 상태의 핵심이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다. 능력의 부족도 아니다. 시간의 부족도 아니다. 방향의 부족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지는 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당신은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지만 그 업무가 당신의 진정한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 당신은 매주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그 돈이 당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마치 잘못된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보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원하는 섬에 도착할 수 없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 지난 5년간 당신이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라. 지난 5년간 당신이 걱정한 시간을 더해보라. 지난 5년간 당신이 계획을 세운 시간도 포함해보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다. 만약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명확한 방향으로 집중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 모든 노력이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조준되었다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치 손전등 없이 어둠 속에서 성냥을 켜는 것처럼. 순간적인 불빛은 있지만 진짜 밝음은 얻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좌절감의 정체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단지 방향을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채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다. 문제는 노력의 방향이다. 당신이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방향부터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계속해서 같은 루틴에 갇혀 있다.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 정의를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버노이, 빠진 원칙. 당신의 삶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공백이 있다.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능력의 부족도 아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유능하다. 기회의 부족도 아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가? 원칙이다. 명확한 내적 법칙이 빠져 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이끄는 하나의 기준이 없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없다. 당신의 모든 선택을 판단하는 하나의 원칙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매 순간 흔들린다. 매 순간 새로 결정해야 한다. 매 순간 새로 판단해야 한다. 매 순간 새로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한다. 저녁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매번 새로 생각해야 한다. 매번 새로 고민해야 한다. 매번 새로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침반이 없는 선장을 생각해보라. 매번 항해할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새로 결정해야 한다. 구름의 모양을 보고 결정한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결정한다. 파도의 크기를 보고 결정한다. 때로는 동쪽으로 간다. 때로는 서쪽으로 간다.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북쪽으로 간다.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에너지는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고 시간은 낭비되고 목적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삶의 모습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새로 결정한다. 어제의 결정은 오늘과 관련이 없다. 오늘의 결정도 내일과 관련이 없다. 각각의 결정은 독립적이다. 연결되지 않는다.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같은 자리에 있다. 10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행동을 했다.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모으긴 했지만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와 같다. 각각의 조각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원칙이 없으면 당신의 삶은 이런 모습이 된다. 좋은 일들은 일어난다. 성공의 순간들도 있다. 행복한 경험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지 않는다.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의 일관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칙이란 무엇인가?
원칙이란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이끄는 하나의 기준이다. 원칙이란 당신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다. 원칙이란 당신의 모든 선택을 판단하는 하나의 법칙이다. 원칙이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매번 새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원칙이 알려준다. 직장에서 어떤 일에 집중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원칙이 알려준다. 저녁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원칙이 알려준다. 원칙은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든다. 어려운 결정을 쉽게 만든다. 혼란스러운 선택을 명확하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이 없다. 그들에게는 가치관이 있다. 신념이 있다. 꿈이 있다. 목표도 있다. 하지만 원칙은 없다. 가치관과 원칙은 다르다. 가치관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원칙은 당신이 실제로 따르는 것이다. 가치관은 이상이다. 원칙은 현실이다. 가치관은 머릿속에 있다. 원칙은 행동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직함을 소중히 여긴다. 성장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그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약속은 자주 어긴다.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에게는 거짓말한다.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편안함을 선택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치관은 있지만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은 가치관보다 더 구체적이다. 더 실용적이다. 더 행동 지향적이다. 원칙은 나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다. 원칙은 나는 매일 1시간씩 새로운 것을 배운다다. 원칙은 나는 성실함을 추구한다가 아니다. 원칙은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다. 원칙은 나는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다. 원칙은 나는 매일 내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다. 원칙은 구체적이다. 측정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어제 한 행동과 오늘 하는 행동이 연결된다. 오늘 내린 결정과 내일 내릴 결정이 일치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노력은 축적된다.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 점점 더 큰 힘이 된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불일치가 많다. 어제 한 행동과 오늘 하는 행동이 다르다. 오늘 내린 결정과 내일 내릴 결정이 모순된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노력은 분산된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 점점 더 약해진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정말 솔직하게 답해보라. 당신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가?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이끄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이 정체 상태에 빠진 이유를 알았다. 원칙 없는 삶은 방향 없는 여행과 같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 이것은 바꿀 수 있다. 원칙은 만들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칙을 갖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번호 3. 방향 대 노력. 당신은 평생 잘못된 공식을 믿고 살았다. 더 많은 노력, 이코르 더 좋은 결과. 이것은 거짓이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위험하게 거짓이다. 이 거짓 믿음이 당신을 지금의 정체 상태로 이끌었다. 이 거짓 믿음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 거짓 믿음이 당신의 시간을 훔쳤다. 진실은 이것이다. 올바른 방향의 작은 노력이 잘못된 방향의 큰 노력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상사가 그렇게 요구한다. 더 열심히 하라. 더 오래 일하라. 더 많이 노력하라. 하지만 이것은 산업시대의 낡은 공식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이 공식이 맞았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생산된다.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지식의 시대다.
창의성의 시대다. 효율성의 시대다. 이 시대에는 방향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생각해보라.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뛴다. 하루에 10시간씩 뛴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뛴다. 그 옆에 북쪽으로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하루에 1시간만 걷는다. 여유롭게 걷는다. 1년 후에 누가 목적지에 더 가까이 있을까? 당연히 북쪽으로 걷는 사람이다. 남쪽으로 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이것이 바로 방향 대 노력의 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노력의 양에만 집중한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열심히 일한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실제로 역효과가 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올바른 목적지에서 더 멀어진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지난 몇 년간 당신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무엇인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당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었는가? 당신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서 야근을 한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한다. 하지만 승진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한다. 방향 없는 노력은 그냥 노가다일 뿐이다. 돈을 벌고 싶어서 부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더 많이 일한다. 하지만 부는 단순히 많이 일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방향 없는 노력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 매일 헬스장에 간다. 몇 시간씩 운동한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방향 없는 노력은 그냥 체력 소모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다. 노력은 하고 있다. 시간은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는 쏟고 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찾는가? 먼저 목적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정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명확하지 않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모른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방향도 불분명하다. 방향이 불분명하면 노력이 분산된다. 노력이 분산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목적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신의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능력을 잘못 판단한다. 자신의 상황을 왜곡해서 본다.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다.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안다면 그 사이의 최단 거리를 찾아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한다.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의 핵심이다. 효율성이다. 같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는 것이다.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방향이 올바르면 노력이 축적된다. 어제 한 노력이 오늘의 출발점이 된다. 오늘 한 노력이 내일의 기반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힘은 더 커진다. 당신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당신의 영향력은 더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방향이 올바른 노력은 복리로 성장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방향이 틀린 노력은 단리로 소모된다. 산술적으로 감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번호사, 명료성과 정렬. 당신의 마음은 지금 전쟁터다. 수천 개의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른다. 수백 개의 걱정들이 뒤엉켜 있다. 수십 개의 계획들이 서로 충돌한다. 이것이 바로 혼란이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는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 혼란한 마음으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흩어진 정신으로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없다. 갈등하는 생각으로는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당신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기회의 부족도 아니다. 명료성의 부족이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전화를 걸어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떠오른다. 다음 달 실적은 어떻게 될지, 승진은 가능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가족은 행복할지. 그리고 과거의 후회도 스멀스멀 올라온다. 저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당신의 정신을 점령한다. 그 결과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마치 동시에 10개의 라디오를 켜놓고 음악을 들으려는 것과 같다. 소음만 있을 뿐 음악은 들리지 않는다. 마치 동시에 5개의 TV를 보려는 것과 같다. 화면만 번쩍거릴 뿐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정신 상태다. 정보 과부하, 선택 과부하, 자극 과부하.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알림이 계속 울린다. 이메일이 쌓인다. 메시지가 온다. 뉴스가 업데이트된다. 컴퓨터에서는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려 있다. 업무용 프로그램, 인터넷 브라우저, 메신저, 음악 플레이어. 머릿속에서는 할 일 목록이 끝없이 늘어난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다음 주 할 일, 다음 달 할 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중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명료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진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핵심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바쁘지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 급한 것들에만 매달린다.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끌려다닌다. 진짜 중요한 일은 계속 미룬다. 이것이 바로 명료성 부족의 결과다. 그렇다면 명료성이란 무엇인가? 명료성이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명료성이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명료성이란 핵심을 파악하고 부수적인 것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명료성이 있으면 당신의 삶이 단순해진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집중할 부분이 분명해진다. 에너지를 투입할 곳이 정해진다. 더 이상 선택의 고민에 시달리지 않는다. 더 이상 우선순위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는다. 명료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을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모든 결정을 그 기준에 따라 내린다. 기준에 맞으면 한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단순하다. 명확하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명료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렬이 필요하다. 정렬이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렬이란 당신의 목표와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정렬이란 당신의 가치관과 실제 삶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료성은 있지만 정렬은 없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르다. 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정렬의 부족이다. 정렬이 없으면 아무리 명료해도 소용없다. 마치 올바른 방향을 알지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다. 마치 올바른 답을 알지만 다른 답을 쓰는 것과 같다. 정렬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 말과 실천의 일관성, 목표와 습관의 일관성. 일관성이 있으면 당신의 힘은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모든 에너지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모든 노력이 같은 결과를 위해 축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진다. 일관성이 없으면 당신의 힘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오늘은 이쪽으로 노력하고 내일은 저쪽으로 노력한다. 이번 주는 이것에 집중하고 다음 주는 다른 것에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당신에게 명료성이 있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인가? 즉답할 수 있는가? 만약 즉답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는 명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렬은 어떤가?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당신이 달성하고 싶다고 하는 목표를 위해 매일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는 정렬이 부족하다. 명료성과 정렬.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명료성이 방향을 제시하고 정렬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명료성이 목표를 설정하고 정렬이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명료성과 정렬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명료성과 정렬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명료성과 정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축적되고 모든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번호, 의식적인 번영. 당신은 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부가 우연히 온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되고 운이 나쁘면 가난하게 산다고 믿는다. 그들은 부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을 구하면, 좋은 투자를 하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찾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틀렸다. 부는 우연이 아니다. 부는 운이 아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는 의식에서 시작된다. 명료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번영이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모든 선택이 의도적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출근한다. 직장에 가면 그냥 시키는 일을 한다. 돈을 벌면 그냥 쓴다. 계획이 없다. 의도가 없다. 방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부도 무작위적이다. 때로는 벌고, 때로는 잃는다. 때로는 늘고, 때로는 준다. 일관성이 없다. 축적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한다. 모든 것을 의도한다. 모든 것을 설계한다. 그들의 부는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번영의 첫 번째 단계는 명료성이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명료성이 아니다. 5년 안에 연봉을 3배로 늘리겠다가 명료성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명료성이 아니다. 10년 안에 순자산 10억을 만들겠다가 명료성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막연한 목표는 막연한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 창조다. 돈은 가치의 교환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가 당신이 받는 돈의 크기를 결정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더 큰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그들은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가치를 제공하려고 한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 투자금을 주면 좋은 사업을 하겠다. 기회를 주면 큰 성과를 내겠다.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 먼저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보상이 따라온다. 먼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인정이 따라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 구축이다. 일회성 소득으로는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없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동화된 소득이 있어야 한다. 확장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가치가 창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시간을 돈과 바꾼다.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가난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시스템을 소유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조직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다.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학습이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기술이 발전한다. 시장이 변화한다. 고객의 요구가 달라진다. 어제의 지식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제의 방법으로는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한다. 계속 성장해야 한다. 계속 진화해야 한다. 의식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다. 그들은 책을 읽는다. 강의를 듣는다. 전문가를 만난다. 실험을 한다. 실패해서 배운다. 그들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멈추면 쇠퇴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관계다. 당신은 혼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끌어올린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끌어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한다. 의식적인 번영을 추구한다면 관계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보다 앞서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당신의 목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 항상 변명만 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덜 보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번영하고 싶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의식적인 번영은 의식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할지 모든 것이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축적되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살 수 있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적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식적으로 배우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의 시작이다. 우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번영.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번영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길이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다. 노력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길이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사는 길이다. 모든 결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내리는 길이다.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길이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선택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모든 정체, 모든 좌절, 모든 실망은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명확한 원칙의 부재,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내적 법칙의 부재.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안다. 암과 행암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건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멈춘다. 그들은 진실을 듣는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두렵기 때문이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성장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원칙을 정하라. 지금 당장 정하라.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갈 하나의 기준을 세워라. 당신의 모든 행동을 평가할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다. 다음 달부터가 아니다. 지금부터다. 오늘 저녁부터 그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하라. 내일 아침부터 그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라. 당신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명료성이 돌아온다. 집중력이 생긴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인다. 그리고 그 집중된 에너지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막혔던 길들이 열린다. 지금까지 멀어 보였던 꿈들이 현실이 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명확한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확한 결과가 온다.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관된 성공이 온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행동해 줄 수 없다. 이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성공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당신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된다.